신용대출 한 유형으로 리볼빙 서비스 오늘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카드 회사 서비스인데 리볼빙 서비스 구조를 쭉 보니까 카드 사용액 중에서 일부는 최소 결제를 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변형된 대출이다. 그리고 이제 이월된 잔액에 대한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변형된 신용대출이다. 그 신용대출과 이자가 있는 거다. 리볼빙 수수료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드사에서 대출 상품 자체를 놓고 하는 수수료율이 쭉 있습니다. 이자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율과 리볼빙 수수료율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몇 개 통계를 보니까 말로는 뭐 한 5%에서 23% 사이라고 하지만 평균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1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리보다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적용들의 이자율이 높다. 1인당 리볼빙 잔액 2월 잔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보니까 그 전에 180만 원 정도 됐던 게 지금은 한 227만 원 되는 1인당 사용자의 리볼빙 서비스 잔액인가 2월 잔액. 추이가 보여주는 것은 신용대출의 변형된 형태인 리볼빙 서비스 그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7년부터 19년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 관련해서 금감원의 민원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네.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돼서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못 해주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원하지 않는 대출을 하게 되고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아이디어나 대안 또는 행정 지도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높으네요. 금리 체계하고 수수료 체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가이드 같은 거를 좀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신용대출,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에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좀 계속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다운사이징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금감원에서 전체적으로 정기적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주요한 업권별로 주요한 상품에 대한 금리 체계 같은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일괄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